안녕하세요. 교수님의 상담심리연구실에서 박사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 엄태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의 관심 연구 주제인 경쟁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찾아왔어요. 경쟁은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하고 그 안에 너무 몰입해서 심한 경쟁심을 느끼게 되면 관계도, 일도, 마음도 다 망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경쟁심이 나쁘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경쟁심이 너무 과해지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성장 동력이 될 때도 많죠. 심리학에서 바라보는 경쟁심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고 또 사람마다 서로 다른 모양의 경쟁심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심리학 연구에서 밝힌 세 가지의 경쟁심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과잉 경쟁 성향이에요. 과잉 경쟁자들은 경쟁을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를 점하는 데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잉 경쟁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때로는 도덕적인 원칙에서 살짝 비껴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이 과잉 경쟁자들은 대체로 자아 존중감도 낮고 또 삶의 만족도 낮은 편이고요. 우울이나 신경증은 높은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개발적 경쟁 성향이에요. 이름에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자기개발적 경쟁자들에게 경쟁이라고 하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는 경쟁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나 거기에 더 초점을 둬요. 자기개발적 경쟁자들과 과잉 경쟁자들은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과잉 경쟁자들은 타인을 끌어내려서라도 자신의 존재를 확보해야지만 스스로 가치감이 지켜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자기개발적 경쟁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적군이 아니라 함께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동료라고 인식을 하죠.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경쟁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아 존중감이랑 삶의 만족, 그리고 회복 탄력성도 높은 편이고요. 우울감은 덜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부드럽게 잘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쟁 성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을 때 이 종류의 경쟁 성향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어요. 이건 경쟁 회피입니다. 경쟁 회피자들은 이기려는 마음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다만 경쟁을 자신을 시험하고 또 평가하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경쟁 회피자들은 경쟁에서 지거나 아니면 성과가 안 나오면 자신이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킬까봐 굉장한 불안을 느껴요. 또 반대로 이기면 다음번에는 더 잘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느낄까봐 혹은 내가 여기서 돋보임으로써 외부의 적을 만들까봐 또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경쟁에 아예 관심이 없는 척 행동을 하거나 그 상황을 회피하려는 면이 강하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불안한 거죠. 불안이 중심에 자리한 만큼 이 경쟁 회피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삶의 만족도나 회복 탄력성은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우울이나 신경증 같은 스트레스도 많이 경험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물론 한 사람 안에 여러 가지의 경쟁 성향이 어느 정도는 공존을 할 수가 있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경쟁 성향이 발현이 될 수는 있죠. 그래서 여기 자가 점검을 해볼 수 있는 척도를 준비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번 해보셨나요? 제가 한국 대학생 500명의 평균을 알려드릴게요. 평균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수준인가요? 이 세 개의 경쟁 성향 중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아무래도 과잉 경쟁 성향과 경쟁 회피일 거예요. 이 두 개가 경쟁에 접근하는 방향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열등감과 불안이 기저에 있다라는 거예요. 과잉 경쟁자들이 타인을 끌어내려서라도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 열등감에 대한 보상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 무섭게 짖는 치와와가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반면 경쟁 회피자들은 자신을 너무 낮게 보고 폄하하는 나머지 애초에 경쟁에 뛰어들 엄두조차
내지를 못해요. 무기력한 거죠. 이 열등감이 얼마나 심하냐면 뭔가를 잘 해냈을 때조차 다음번에는 못난 진짜 내 모습이 들통날까봐 불안해하게 됩니다. 불안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선 이 열등감을 인식하고 또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열등감은 마냥 나쁜 거는 아니에요.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 열등감이 인간인 이상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숙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인간 행동의 중심에는 바로 이 열등감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열등감을 수용하지 못하고 비관하면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져버릴 수 있지만 잘 사용하면 성장의 동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즉, 성공의 뒤에는 열등감이 있는 겁니다. 열등감은 내가 느끼는 느낌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이 얼마나 열등한지를 항상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만큼 내 안에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완벽하고 대단한 무언가가 되어야만 내가 스스로 충분하다라고 느끼나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실제로 현실적인 한계가 느껴질 수도 있어요. 타인이 비교의 대상으로만 내 안에 존재하는 순간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불완전한 나의 모습을 수용하고 또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항상 그렇게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일지 그리고 어떤 가치에 따라서 살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취나 성공, 경쟁을 빼고 났을 때 어떤 가치가 내 안에 남아있다면 좋을 것 같으세요? 여기까지 연세대학교 상담심리연구실에서 경쟁심을 연구하는 엄태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